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에서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니까 둘 이상이 모여서 일을 할 때는 항상 같이 합니다. 협의해서 합니다. 협의해서. 그래서 원칙은 공동으로 그 표에 보면은 첫 번째 간, 두 번째 간이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할이 같을 때는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하고 관할이 다를 때는 시, 도지사가 공동으로 같이 만듭니다. 계획을. 자, 근데 3년 안에 승인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안 했을 때, 이럴 때는 관할이 같을 때는 도지사, 관할이 다를 때는 국장이 직접 수립을 하죠. 이렇게. 그다음에 필요하거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수립권자랑 승인권자가 계획을 같이 만듭니다. 수립권자랑 승인권자가, 그러니까 시장, 군수랑 도지사가 계획을 같이 만들고 시, 도지사랑 국장이 계획을 같이 만들죠. 그 다음에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국장이 직접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은 광역도시계획의 승인이 나오죠. 승인. 국장의 승인 보시면은 요거 시 도지사가 만든 건 국장이 승인하죠. 그다음에 시장 군수가 만든 거는 도지사가, 즉 관할이 같을 때는 도지사, 관할이 다를 때는 국장이 승인을 합니다. 그래서 시 도지 동그라미 1번 시 도지사 밑줄 하시고 시 도지사가 만든 건 위에서 역시 국장, 그 줄 맨 끝에 국장의 승인. 다만 거기 뒤에 도지사가 수립 밑줄 하시고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은 국장의 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뭐냐면은 아까 보실까요? 이거 시장 군수가 도지사랑 계획을 같이 만드는 경우가 있었죠. 필요하거나 요청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랑 도지사가 계획을 같이 만듭니다. 그 다음에 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계획을 단독으로 수립하죠. 요거는 여기 함안, 김해, 양산, 밀양 이렇게 묶었을 때 요 안에서 하는 겁니다. 요 안에서 도지사, 승인하는 도지사가 들어가가지고 계획을 같이 만든 거죠. 이럴 때는 국장의 승인을 받냐 이 말입니다. 아니죠. 승인하는 사람이 같이 들어가서 계획을 만든 거니까 이럴 때는 국장에게 따로 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즉 시장, 군수와 도지사가 관할이 같은 곳에서 같은 도안에서 시장, 군수와 도지사가 계획을 같이 수립했거나 아니면은 시장, 군수의 요청에 의해서 도지사가 계획을 단독으로 수립한 경우에는 국장의 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협의심의는 거기 국장 밑줄 하시고 세 번째 줄에 중앙 동그라미 협의랑 심의를 국장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죠. 이렇게. 그다음에 의견 제시,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장은 30일 안에 의견해야 되고, 그다음에 보완 요청 이런 것들은 참고로 보시면 되고. 자, 승인했죠. 승인하면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수립권자한테 보내주죠. 그걸 받은 수립권자는 공고하고 30일 이상 열람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국장은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승인하였을 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 도지사에게 서류를 송부 밑줄 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시 도지사는 시도 공보에 그 내용을 공고하고 일반이 30일 이상 열람, 공고, 열람 뭐 이렇게 밑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위에 거랑 이거 가로 2번은 똑같은 거죠. 시장, 군수가 수립했을 때는 도지사가 승인합니다. 그 다음에 도지사가 승인할 때는 협의랑 심의를 지방이랑 하죠. 그래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랑 협의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승인하고 나면은 수립권자인 시장, 군수한테 보내주고 이 시장, 군수는 군 공보에다가 공고하고 일반이 3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뭐 이런 겁니다. 이렇게 여기까지가 광역도시계획. 자, 광역도시계획은 보면은 광역도시계획 어떻게 만듭니까? 지정하고 수립하고 승인하고 이렇게. 지정하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였죠. 관할이 같을 때는 도지사, 관할이 다를 때는 국장. 자, 여기 권한자들이 되게 많이 써져 있는데 보면은 지정하는 사람인 관할이 같을 때는 도지사, 관할이 다를 때는 국장. 요 사람이 자, 지정해주고 나면 3년 안에 승인 신청해야 되죠. 누가 승인 신청합니까? 수립권자는 공동으로 같이 합니다. 같이. 관할이 같을 때는 시장, 군수가, 관할이 다를 때는 시, 도지사가 공동으로 하는 게 원칙. 근데 공동으로 해야 되는 사람이 안 하죠.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지정권자인 관할이 같을 때는 도지사, 관할이 다를 때는 국장. 이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협의해서 공동으로 해야 되는데 수립권자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막 싸우고 있습니다. 그럴 때 시, 군이 싸우면 누가 말립니까? 도지사. 시, 도가 싸우면
국장이 요걸 조정을 해준다라고 하죠. 이렇게 조정하는 거. 역시 국장, 도지사, 지정권자. 그 다음에 승인하는 사람도 국장 아니면 도지사 이렇게 지정권자. 그러니까 공동으로 하는 사람 빼고 나머지는 싹 다 지정권자입니다. 싹 다. 공동으로 하는 사람을 요 지정권자, 관할에 같을 때는 도지사, 관할에 닿을 때는 국장 이런 사람들이 감싸고 있는 형태. 이렇게 권한자는 지정권자.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에서는 이 지정권자 마시면 수립권자 공동으로 한다. 이것 말면 나머지 권한자는 없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시장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할 수 있다. 뭐 이런 예외들은 여러 번 반복을 하면서 그때 한번 보도록 하죠. 조정이 왜 따로 안 나와있지? 여기까지가 광역도시계획인데 조정이 왜 조정은 따로 없으니까 다음에 요약서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면은 요 조정은 따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책에 없으니까 요거를 이제 조정한다라고 하는데 시장 군수, 시 도지사 간에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 조정 신청이란 걸 합니다. 조정 신청. 자, 조정 신청은 단독으로 할 수도 있고 공동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단독으로 할 수도 있고 공동으로. 그러니까 함안 군수, 김해 시장, 양산 시장, 밀양 시장이 막 싸우다가 야, 우리 도저히 안 되겠다. 같이 함안, 김해, 양산, 밀양 시장이 같이 가가지고 조정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함안, 김해, 양산, 밀양이 막 싸우다가 함안 군수 혼자 삐져서 혼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는 다시 협의하고 올 것을 권고할 수가 있습니다. 야, 다시 협의하고 와 이럴 때. 자, 혼자 삐져서 왔을 때 다시 협의하고 오라고 할까요? 같이 왔을 때 다시 협의하고 오라고 할까요? 네, 혼자 삐져서 왔을 때. 야, 웬만하면 다시 협의하고 와. 그래서 조정 신청은 단독이나 공동으로 할 수 있는데 단독으로 조정 신청했을 때만 다시 협의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재협의 권고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제가 요약서에 다 넣어 놓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리계획으로 가보죠. 관리계획으로. 거기 48페이지. 별표를 안 했는데 광역도시계획은 역시 별표 2개. 별표 2개. 별 2개. 그 다음에 관리계획은 48페이지부터 나오죠. 자, 기본계획은 방향만 제시하는 추상적인 계획이니까 이걸로는 규제를 할 수가 없어서 이 추상적인 기본계획으로부터 지침을 받아서 관할에서 관리계획을 통해서 구체화시킵니다. 구체화. 그래서 관리계획에서는 처음 나오는 게 뭘 구체화시키는지를 배웠나. 뭘 구체화시키는지. 구체화되는 내용. 즉 그게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가 용도, 지역, 그 다음에 지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용도, 구역 이러한 것들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계획.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하는 것에 관한 계획.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신도시를 만드는 개발사업.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같은 정비사업. 역시 관리계획의 내용이고 다섯 번째 지구 단위 계획구역. 여섯 번째는 입지 규제 최소구역. 이러한 것들을 먼저 지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입지 규제 최소구역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까지, 계획 수립까지. 이런 것들이 관리계획을 통해서 구체화되는 내용입니다. 즉 관리계획의 내용 요 6가지. 자,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지정을 하고 내지는 변경합니다. 그냥 막 할까요? 일정한 절차를 거칠까요? 네,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절차가 바로 계획이라는 형태로 표현이 되는데 요 계획이 관리계획입니다. 즉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지정하는 절차가 관리계획이고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하는 절차가 관리계획.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고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가 관리계획. 그 다음에 입지 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하고 입지 규제 최소구역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가 관리계획입니다. 즉 앞으로 관리계획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관리계획은 여기 박스 안에 들어오는 내용들이 바로 관리계획입니다.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 관리계획인 게 아니라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지정하는 절차가 관리계획. 기반 시설이 관리계획이 아니라 기반 시설을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하는 절차가 관리계획.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고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을 지정하고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가 관리계획입니다. 절차가. 근데 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은 관리계획이긴 한데 개발 사업을 하는 절차는 개발법에서, 정비 사업을 하는 절차는 정비법에서 따로 규정을 하는 겁니다. 따로. 관리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절차가 관리계획이 아니니까. 즉, 이거 비유를 하자면은 용도, 지역, 지구, 구역, 기반 시설, 개발 사업, 정비 사업, 뭐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이런 것들은 라면이라고 생각해요. 라면을 끓이는 절차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죠. 라면. 신라면을 끓이는 절차나 삼양라면을 끓이는 절차나 진라면을 끓이는 절차나, 제가 이제 무파마를 좋아하는데 무파마를 끓이는 절차나, 이게 다 똑같은 겁니다. 라면을 끓이는 절차가 다 똑같죠. 라면을 끓이는 절차가 다 똑같으니까 관리계획에서 라면 끓이는 절차를 배우는 겁니다. 입안 결정고시라는 라면 끓이는 절차. 이게 다 똑같으니까. 근데 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은 라면은 라면입니다. 얘는 라면은 맞죠? 라면은 맞는데 이 절차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개발법에서 정비법에서 따로 규정하는 거예요. 라면이죠. 근데 절차가 다르죠. 얘는 뭔데 그러면? 짜파게티입니다. 짜파게티. 그러니까 라면을 끓이는 절차를 먼저 배우는 겁니다. 라면 관리 계획은 라면 끓이는 절차. 근데 이제 라면 끓이는 절차인데 무슨 라면이냐? 삼양라면, 진라면, 신라면, 맛이 다르죠. 맛이. 그러니까 라면 끓이는 절차를 먼저 배우고 그 안에 신라면은 무슨 맛인지, 삼양라면은 무슨 맛인지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관리 계획에서 라면 끓이는 절차를 배웁니다. 근데 개발 사업, 정비 사업은 라면이긴 한데 절차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짜파게티. 그 짜파게티 끓이는 절차는 개발법, 뭐 정비 사업은 짜왕 이렇게 짜왕은 정비법에서 이렇게 따로 배우는 거예요. 따로 절차를. 그러니까 일단 관리 계획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는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지정하는 절차를 먼저 배웁니다.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 이렇게. 그래서 거기 48페이지에 관리 계획이 나오죠. 관리 계획이. 그래서 뭐 관리 계획은 당연히 별표가 3개입니다. 별표 3개. 혹시나 시험에 관리 계획이 출제가 안 되죠. 그건 시험 출제 오류라서 시험을 새로 쳐야 됩니다. 이게 안 나올 수는 없습니다.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관리 계획은. 자, 48페이지 제목은 쓰지 않겠습니다. 48페이지. 기본 계획으로부터 지침을 받아서 관할해서 구체화시키는 게 관리계획. 자, 우리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 계획 같은 것들, 광역도시계획에서 지정 빼고 요 계획들은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계획 만드는 절차가 수립하고 승인했죠. 수립하고 승인. 자, 구속력이 없는 계획들은 수립하고 승인한다라고 합니다. 수립하고 승인. 근데 관리계획 같은 경우에는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말이긴 한데 계획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구속력이 있고 없고를 구분하기 위해서 용어만 다르겠습니다. 수립하는 거다는 말 대신에 입안이라는 말을 씁니다. 입안. 그 다음에 승인한다는 말 대신에 결정이란 말을 쓰고 여기다가 고시를 붙여줄 겁니다. 그래서 자, 광역도시계획은 지정하고 수립하고 승인했죠. 지정하고 수립하고 승인. 그 다음에 기본계획은 수립하고 승인했고, 그 다음에 관리계획은 앞으로 입안하고 결정, 고시한다라고 하십니다. 입안하고 결정, 고시. 즉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등을 지정하는 절차가 바로 입안, 결정, 고시. 기반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절차가 입안, 결정, 고시입니다. 입안, 결정, 고시. 입안, 결정, 고시. 이렇게. 자, 입안을 하는데 어떤 걸 입안하냐면 관리계획으로 구체화된 내용 저 6가지를 입안하게 됩니다. 즉 보시면 첫 번째 용도, 지역, 지구, 그다음에 두 번째 용도, 구역 이런 것들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계획. 그다음에 세 번째 기반 시설을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하는 것에 관한 계획. 그 다음에 4번은 절차가 다르니까 놔두고 5번 지구 단위 계획구역. 그 다음에 6번째는 입지, 규제, 최소구역 이러한 것들을 지정하고 거기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 즉 요 6가지, 5가지를 입안을 하는 겁니다. 입안을. 그리고 나면 요거에 대해서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결정을 해줍니다.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하는 것에 대해서 결정을 해주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 입지, 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하고 거기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대해서 결정을 해줍니다. 즉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지정하는 사람은 관리계획의 결정권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는 사람도 관리계획의 결정권자. 싹 다 이걸 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요거를. 그러니까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지정하는 사람이나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는 사람,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을 지정하는 사람이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관리계획의 결정권자. 이렇게 하니까 다. 자, 그다음에 권한자부터 한번 써보죠. 권한자부터. 입안하는 사람이 있고 결정하는 사람이 있을 건데 역시 상하관계를 가집니다. 상하관계를. 자, 근데 기본계획이랑 관리계획은 만드는 곳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죠? 관할. 둘 다 관할에서. 도시군 기본계획이랑 도시군 관리계획은 둘 다 도시군 계획의 일종이니까 둘 다 관할에서 만듭니다. 관할에서. 자, 도시군 기본계획이랑 관리계획은 수립하는 곳, 만드는 곳이 똑같으니까 권한자도 당연히 똑같습니다. 만드는 곳이 똑같으니까. 즉, 자, 원칙. 도시군 기본계획 원칙은 누가 수립했습니까? 특, 광, 시, 군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의 관할구역에 대해서 자기 관할구역에 대해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수립했죠. 관리계획도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수립하는 게 원칙. 당연히 특별자치시도는 들어갑니다. 여기. 그래서 관할에서 만드니까 특, 광, 시, 군이 수립합니다. 그 다음에 결정. 역시 관리계획의 승인권자랑 똑같습니다. 관리계획은 기본계획에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가 수립한 기본계획은 어떻게 했습니까? 확정. 그게 시라고 했죠. 시. 그 다음에 시랑 군이 만든 기본계획은 도지사한테 승인받았죠. 그래서 시, 도지사. 확정하는 사람이랑 승인하는 사람 합하면 시, 도지사. 원칙적인 권한자는 만드는 곳이 똑같으니까 똑같은 겁니다. 기본계획이랑. 둘 다 관할에서 수립하니까.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이것도.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수립하고 이 사람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는 스스로 확정하고 시장, 군수는 도지사한테 승인받고 이렇게 원칙적인 권한자는 똑같습니다. 기본계획이랑 만드는 곳이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자 권한을 점점 내려준다라고 했죠. 그래서 관리계획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대도시시장도 가집니다. 이것만 차이죠. 대도시시장. 그러니까 대도시시장은 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의 원칙적인 권한자랑 똑같은데 결정권자에 대도시시장이 들어간다. 이것만 따로 기억하십니다. 이렇게. 이게 원칙. 그 다음에 이제 예외가 나옵니다. 예외가. 우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수립권자에 예외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only. 근데 입안권자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 예외가 국장이 관리계획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도지사가 관리계획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국장 나오면 나오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국가계획. 국토계획 아니고 국가계획. 이렇게. 국가계획. 국가계획과 관련해서 관리계획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국장이 직접 위반합니다. 두 번째. 둘 이상의 시, 도에 걸쳐서 지정되는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등에 관한 사항이나 둘 이상의 시, 도에 걸쳐서 관리계획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장이 직접 위반합니다. 그 다음에 국장은 둘 이상의 시, 도에 걸치는 경우죠. 그럼 도지사는 둘 이상의 어디에 걸칠까요? 시, 군에 걸쳐서 관리계획 결정이 필요할 때는 도지사가 직접 위반합니다. 직접. 요게 위반권자. 그래서 원칙은 특, 광, 시, 군이 자기 관할 구역에 대해서 위반을 하는데 예외적으로 국장이나 도지사도 관리계획을 위반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결정권자. 원칙은 시, 도, 대도시인데 예외적으로 국장이 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장이. 그 다음에 뭐 시장, 군수가 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시장, 군수는 책에 따라서는 원칙에다 포함시켜 놓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거 따로 빼서 이렇게 기억합니다. 자, 국장이 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는 첫 번째. 자, 여기. 국장이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둘 이상의 시, 도에 걸쳐서 관리계획 결정이 필요해서 국장이 위반했답니다. 국장이 위반한 거를 부산시장한테 와가지고 결정해 주세요라고 할까요? 그래서 국장이 위반한 거는 국장이 직접 결정합니다. 국장이 위반한 거. 두 번째, 개발 제한구역. 개발 제한구역은 요 용도구역의 일종입니다. 용도구역 중에서 개발 제한구역에 관한 사항은 국장이 직접 결정합니다. 국장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가화 조정구역 역시 용도구역의 일종인데 시가화 조정구역은 그냥 다는 아니고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시가와 조정구역이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장이 직접 결정합니다. 국장이. 그래서 국장이 결정하는 경우는 요 세 가지. 국장이 입안한 거는 국장이 결정하고 그 다음에 개발 제한구역 그 다음에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이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국장이 직접 지정한다. 요 세 가지. 시험에 무수히 많이 나온 거예요. 무수히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국장이 입안한 거. 그 다음에 개발 제한구역 그 다음에 시가와 조정구역이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지정이 필요한 경우. 그 다음에 이거 따로 필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수산자원 보호구역 이런 것들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합니다. 앞으로 그냥 수산자원 보호구역 나오면은 무조건 해양수산부 장관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시장 군수가 하는 경우는 뭐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가 결정할 수 있는데 요거는 책으로 나중에 읽으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 국장이 결정하는 경우 세 가지. 요거는 꼭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국장이 위반한 거. 두 번째, 개발 제한구역. 세 번째, 시가와 조정구역이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지정할 필요한 경우. 이럴 때. 자, 첫 번째 뭐였습니까? 국장이 위반한 거. 두 번째, 개발 제한구역. 그다음에 세 번째, 시가와 조정구역이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지정할 필요가 있을 때. 이럴 때. 이렇게. 요게 이제 권한자. 그다음에 위반하기 전에 맨 처음에 뭐 할까요? 기초조사. 기초조사는 해야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하여야 한다. 자, 기초조사하고 나서 의견 듣습니다. 의견 몇 번 듣습니까? 두 번. 한 번은 누구한테? 주민한테. 한 번은 의회한테 의견을 듣겠죠. 그 다음에 의견을 듣고 나서 이렇게 계획을 입안을 합니다. 입안하고 나면은 결정권자한테 보내주겠죠. 결정권자는 잘 모르는 거는 협의하고 그 다음에 심의라는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관리계획을 결정하게 됩니다. 절차는 역시나 똑같습니다. 절차는.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지정하고 수립하고 승인하고 기본계획은 수립하고 승인하고 관리계획은 입안하고 결정 고시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나머지 절차들은 반복을 통해서 그냥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사를 한번 붙여보죠. 기초사 해야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하여야 한다. 이렇게 광역도시계획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광역도시계획에 규정된 사항을 기본계획이랑 관리계획에서 준용해서 씁니다. 준용해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기본계획에 오면은 하여야 한다에 추가적으로 포함돼야 되는 게 기초사의 내용에 포함돼야 되는 게 토지, 적성평가, 그 다음에 재해, 취약성 분석 요 두 가지 사항이 포함이 돼야 되죠. 요거 받고 아시죠? 요거 해야 되고 일단 해야 되고 추가로 하나 더 환경성 검토까지 들어가요. 환경성 검토. 그러니까 이 관리계획 같은 것들이 우리 환경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 같은 거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이 뭐 대표적인 게 그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KTX 만들 때 그 천성산 막 도롱뇽 죽는다고 막 거기 스님들이 막 눕고 이랬죠. 뭐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 KTX를 뚫었을 때 진짜 도롱뇽이 죽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판단을 합니다. 이렇게 그게 환경성 검토입니다. 지금 결국에는 이 KTX가 뚫렸죠. 천성산으로 뚫렸는데 그 뒤에 뭐 어디 방송국 프로그램에서 실제로 나가본 겁니다. 제목이 천성산의 도롱뇽은 잘 살고 있을까? 그 실제로 가본 거죠. 어떻겠습니까? 예전보다 더 잘 살고 있답니다. 지금 이게 지금 엄청 그 민사소송에 가면 엄청 유명한 판례가 있는데 이때 이제 천성산 KTX 뚫는 거 가지고 막 소송 제기하고 이랬습니다. 소송 막 제기하고 그때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를 천성산 도롱뇽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민사소송법에 공부하다 보면은 천성산 도롱뇽은 원고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례가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게 도롱뇽이 원고가 되나 이게 이게 막 판례도 있고 그랬습니다. 되게 유명한 사건이었죠. 이렇게 이런 것들 이 관리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환경성 검토까지. 그러니까 기초조사만 가지고도 이 세 가지 계획이 달라지죠. 광역도시계획에는 그냥 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이 돼 있고 기본계획에 오면은 하여야 한다에 추가적으로 토지적성평가, 재취약성 분석이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관리계획 오면은 하여야 한다, 토지적성평가, 재취약성 분석 해야 되고 추가로 환경성 검토까지 포함입니다. 환경성 검토까지 이렇게. 자, 기초조사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한테 의견 듣겠죠. 주민한테 의견 들 때는 기본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은 방법이 뭐였습니까? 공청회. 요거 강당에 모아놓고 채운다 했죠. 근데 관리계획은 구체적인 계획입니다. 이거는 가서 졸면 안 됩니다. 가면. 그래서 먼저 이거 관리계획은 직접 와서 보라고 합니다. 와서 봐. 그래서 공고를 먼저 합니다. 열람 공고라고 하셔도 되고 공고를 합니다. 열람시켜주겠다라고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이 공고를 보고 관심 있는 사람들, 이해관계인은 열람을 하라고 하겠죠. 그래서 14일 이상
10살 이상 열람을 시켜줍니다. 보여줍니다. 계획을 직접. 그 다음에 이 열람 기간 안에 내가 만약에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의견을 제시를 하겠죠. 이 의견 제시를 해서 답변을 줘야 됩니다. 답변을. 그래서 열람 기간이 끝나고 나면 열람 기간 종료로부터 60일 내에 결과 통보를 해줍니다. 통보. 요게 주민의 의견 청취 절차.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에서나 기본계획에서는 그냥 공청회라는 절차를 거치는데 여기서는 구속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공청회는 안 됩니다. 직접 보여줍니다. 그래서 공고하고 열람 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10살 이상 열람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열람 기간 안에 의견 있는 사람들은 의견 제시하고 그 의견에 대해서 열람 기간이 끝날 날로부터 60일 안에 결과 통보를 해줍니다. 그 의견을 반영할지 말지에 대해서. 이렇게 요게 주민의 의견 청취 절차. 그 다음에 의회인데 의회는 또 정해져 있죠. 특, 광, 시, 군이 수립하니까 의회는 특, 광, 시, 군 의회. 그러니까 원칙적 권한자가 속한 의회의 의견을 듣는 겁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수립하니까 의회도 특, 광, 시, 군 의회. 근데 의회 의견을 꼭 들어야 되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지금은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3월달에 하고 뭐 책을 읽으면서 보죠. 그 다음에 국장이나 도의사 이 사람들은 자기 의회가 없죠. 저희 의회 국장이나 도의사 이 사람들은 역시 원칙적 권한자인 특, 광, 시, 군에게 송부해주고 이 특, 광, 시, 군이 대신 의견을 듣고 다시 그 결과를 국장이나 도지사에게 알려줍니다. 역시 이것도 송부를 통한 의견 청취. 이렇게 자 입안했죠? 입안하고 나면 결정권자한테 보내줍니다. 그러면은 이걸 받은 결정권자는 원칙은 시, 도, 대도시가 결정하니까 시, 도, 대도시는 지방입니까? 중앙입니까? 지방이니까 협의랑 심의를 누구랑 할까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근데 국장이 결정할 때는 협의나 심의를 중앙이라 요거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주민의 입안 제안은 책을 읽으면서 한번 해보죠. 자 48페이지. 관리계획은 당연히 별표 3개고 도시군 관리계획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의 이 관할구역의 개발, 정비 및 보전을 위해서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해서 거기 박스 나오죠. 6개. 그거는 뭐 은하 수를 쳐놔도 상관없습니다. 뭐 당연히 암기는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걸 매 시간마다 쓸 거니까 여기 있는 걸 매 시간마다 쓸 거니까 암기를 하게 돼 있는데 일단 요거는 뭐 다음 중 관리계획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음 중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뭐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엄청 자주 출제되는 거 26, 28, 29 뭐 보죠. 그리고 이거는 뭐 무조건 알아야 되는 거기도 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가로 2번 성격이 나오는데 1번 공용 제한 중 계획 제한으로서 구속력이 있는 제한 구속적 행정계획 및 구속력이 발생하니까 이 관리계획으로 인해서 행정쟁송은 제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가로 동그라미 2번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네, 대상이 된다. 그 다음에 관리계획 수립할 때는 기본계획에 부합되게끔 수립을 해야겠죠. 이렇게. 그리고 기본계획은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49페이지 입안 나오죠. 입안. 자, 수립이란 말 대신에 관리계획은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입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입안권자 원칙 누가 합니까? 특, 광, 시, 군이 자기 관할구역에 대해서 그래서 동그라미 1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특별자치, 특별자치도 뭐 이런 거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특, 광, 시, 군은 관할구역에 대해서 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네, 원칙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입안을 합니다. 동그라미 2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밑줄 인접한 특별시, 광역시, 시군의 밑줄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맨 마지막에 입안할 수 있다. 자, 우리 기본계획일 때도 기본계획 수립할 때도 원칙은 관할 단위로 수립하는 거였죠. 근데 인접한 관할구역을 포함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인접한 관할구역을 포함할 때는 미리 협의하고 포함을 시켜야 되죠. 그래서 방금 읽은 것부터 보면은 니은 박스 안에 니은 이거 뭐 암기할 건 아닙니다. 이거는 인접한 특별시, 광역시, 시군의 관할구역을 포함해서 기본계획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은 관리계획도 인접한 관할구역을 포함해서 수립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기역 지역 여건상 필요하죠. 필요하면 됩니다. 필요하면 인접한 관할구역의 장이랑 협의해서 관리계획을 입안할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공동입안. 우리 이제 광역도시계획에서도 했는데 둘 이상이 뭐 합니다. 둘 이상이 2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뭘 할 때는 원칙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네, 협의합니다. 협의 역시 마찬가지 공동입안.
인접한 특별시, 광역시, 시군의 관할구역에 대해서 관리계획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밑줄, 협의해서 공동으로 입안할 자를 정하거나 입안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입안할 수도 있고 협의해가지고 네가 입안해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 자, 근데 우리 기본계획에서는 이런 게 없었습니다. 기본계획은 예외 없이 특, 광, 시, 군이 입안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협의만 하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그냥 수립하면 되는데 기본계획은. 근데 관리계획은 인접한 관할구역을 포함해서 입안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이니까 같이 합니다. 둘 이상이니까. 항상 둘 이상일 때는 같이 한다라고 생각하십시오. 둘 이상일 때는. 이거 한번 보여드릴까? 책에. 계속 나오는데. 거기 143페이지. 요 143페이지 가시면은 3번 그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자라는 게 나오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뭐였죠? 그렇죠. 기반시설 중에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거를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하고 그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하죠. 이거 누가 하는지입니다. 누가 하는지. 거기 143페이지 3번 가로 1번 원칙적인 사업의 시행자 나오죠. 특, 광, 시, 군이 합니다. 도로 만들고 철도 만들고 학교 만들고 이런 거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합니다. 원칙은. 동그라미 2번 보시죠. 동그라미 2번.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둘 이상 나왔죠. 둘 이상. 어떻게 할까요? 협의합니다. 협의. 맨 마지막에 협의해서 시행자를 정한다. 협의해서. 자, 협의가 안 됩니다. 근데 협의가 안 되고 막 싸우죠. 시장, 군수가 싸웁니다. 싸움 누가 말릴까요? 도지사가. 도지사가 싸웁니다. 싸움 누가 말릴까요? 국장이. 그래서 협의가 동그라미 3번.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구역이 같은 도 나죠? 같은 도. 요 같은 도 안에서 시장, 군수가 지금 싸우고 있죠. 그러면 도지사가. 그다음에 둘 이상의 시도 이럴 때는 국장이 시행자를 위해서 싸움을 말려줍니다. 시행자를 지정해 줍니다. 요게 여기 똑같이 나옵니다. 앞으로 다시 49페이지 넘어오시죠. 49페이지에 거기 동그라미 3번 공동 입안 인접한 특별시, 광역시, 시군의 관할구역에 대한 도시군 관리계획은 협의해서 공동으로 입안하거나 입안할 자를 정합니다. 근데 동그라미 4번 협의가 안 되죠. 싸웁니다. 그럴 때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하려는 구역이 같은 도 밑줄. 관할이 같죠? 이럴 때는 누가 싸움 말리면 됩니까? 도지사. 그 다음에 둘 이상의 시도 밑줄. 이럴 때는 누가? 국장이 입안할 자를 지정합니다. 거기 밑에 줄에 입안할 자를 지정. 이렇게. 자, 두 명 이상 뭐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협의해서 합니다. 협의해서. 근데 협의가 안 되죠. 싸웁니다. 싸울 때 관할이 같을 때는 도지사, 관할이 다를 때는 국장이 싸움 말려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원칙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둘 이상일 때는 협의해서 하는데 협의가 안 되면 싸우면 위에서 말려줍니다. 예외적으로 국장이나 도지사가 관리계획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국장 밑줄 하시고 국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해서 관리계획을 위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그래서 기획 보시면은 거기 밑줄 국가계획.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국장이 직접 입안하고 두 번째 둘 이상의 시도 즉 관할이 다르니까 걸쳐 지정되는 용도 지역 지구 구역과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계획 중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국장이 직접 입안합니다. 다음 페이지. 디귿은 일단 놔두십시오. 이거는 디귿은.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도지사죠. 도지사는 뭐 제목에 밑줄 하시고 도지사.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관계 시장이나 군수의 요청에 의해서 관리계획을 위반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관계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뭐 이런 것들. 기획 보시면은 둘 이상의 시군 밑줄. 둘 이상의 시군. 이렇게. 요거는 도지사가 합니다. 그다음에 뭐 니은은 당연한 소리죠. 도지사가 직접 수립하는 사업계획으로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 이렇게. 그래서 입안권자 보면 입안권자 원칙 예외 없이 읽어보면 국장, 도, 시, 군 우리가 배운 관할이 다 나왔죠. everybody 입안권자 everybody 앞으로 여러 번 쓸 겁니다.
에브리바디 하면 안 되고 에브리바디. R은 묵음 처리해 주시고 이렇게 싹 다 놨어. 국장, 시도, 시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원은 이제 수업을 하니까 원칙, 예외 나눠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은 이제 시험 문제 만약에 도시군 관리계획은 국장, 시도, 시군이 위반할 수 있다. 옳은 지문이죠. 옳은 지문 다 나왔으니까 국장, 시도, 시군. 그러니까 법전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 시도, 시군은 관리계획을 위반할 수 있다. 근데 이제 뭐 원칙은 이렇게 돼 있고 예외는 이렇게 돼 있다. 이거는 이제 수업용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다음에 지형도면 작성자 뭐 핵심 이런 것들은 제가 다음에 한번 정리를 할 겁니다. 그다음에 관리 가로 2번 관리계획 위반의 기준이죠. 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뭐 당연한 소리고. 그다음에 관리계획 위반 시 작성 서류 보시면은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이렇게 위반권자 에블바디입니다. 이게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이 사람들이 위반하는 사람 에블바디죠. 는 관리계획을 위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밑줄 도시군 관리계획 도서와 이를 보좌하는 계획 설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도시군 관리계획 도서와 계획 설명서 뭐 지도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그림 같은 걸로 요까지가 뭐 주거지역으로 하겠습니다. 도로를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이런 도시군 관리계획 도서와 계획 설명서 그림만 보면 힘들 수도 있으니까 그 계획을 설명하는 설명서까지 첨부를 해줘야 된다. 도시군 관리계획 도서와 계획 설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렇게 참고 이거 X 쳐버립시오. 축척 이런 거는 그냥 지적법 시간에 하십시오. 저는 축척 모릅니다. 이 축척이 가끔 뭐 모의고사라든지 객관식 문제집에 내는 사람도 있는데 그냥 그런 거 나오면 틀리십시오. 그 다음에 가로 3번 차등 위반이라는 건데 도시군 관리계획은 계획의 상세 정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기반시설 종류 등에 대해서 도시 및 농, 산, 어촌 지역의 인구 밀도, 토지 이용의 특성 및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밑줄 맨 마지막에 차등을 두어 위반해야 한다. 뭐 당연한 말이겠죠. 부산이랑 김해 관리계획이 같을 수는 없겠죠. 차등을 두어 위반해야 한다. 부산이랑 함안이 관리계획이 같을 수가 없고. 그다음에 4번 기준 나죠. 기준 누가 정합니까? 네. 그래서 첫 번째 줄에 기준 동그라미 하시고 마지막 그 두 번째 줄 국장이 정한다. 그다음에 참고 정말 참고만 하십시오. 그다음에 거기 52페이지 위반 제한이 나오죠. 위반 제한 박스 밑에 위반 제한 거기는 따로 별표 3개. 자 공법이라는 거는 규제법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내용이 국가 내지는 지자체가 일반 국민에게 하향식으로 이렇게 규제를 가는 겁니다. 이게 거의 90% 이상. 근데 공법책을 쭉 보다 보면은 일반 국민이 뭔가 국가 지자체를 상대로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거의 90% 이상이 다 이런 내용인데 규제법이니까 뭔가 예외적으로 뭐 이런 게 나오죠. 무조건 시험 문제입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시험 출제를 대학교에 있는 박사님들이 하는데 박사님들은 어떻게 규제할지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와 있는 자료를 뭐 비평하고 이렇게 규제는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 행정청들이 하는 거고 대학교 교수님들이 나와 있는 규제를 통해서 우리 국민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것들이 그리고 90% 이상이 다 이건데 예외적으로 막 이런 게 나오면은 무조건 시험은 예외적인 거니까 아주 예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분야가 이런 분야입니다. 일반 국민의 권익 향상. 그래서 이 주민의 위반 제한이라는 거는 주민들이 위반권자한테 내가 이거에 좀 필요하니까 꼭 이것 좀 위반해 주세요라고 제안하는 겁니다. 위반해 달라고. 그러니까 일반 국민이 국가나 지자체를 상대로 뭔가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시험에는 항상 나옵니다. 항상. 자, 일반 주민들이 위반권자를 상대로 위반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이 5가지를 다 요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몇 가지 딱 4가지 사항만 요구합니다. 4가지 사항만. 그게 첫 번째는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해서 요 3번 기반시설 우리 동네에 도로 만들어주세요. 다리 놔주세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이나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사항 요거 5번 3번이랑 5번 요거 제한할 수 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용도 지구 중에서 개발진흥지구라는 게 있습니다. 개발진흥지구. 그 개발진흥지구가 세분되는 거 다 까먹으셨겠죠? 예, 괜찮습니다.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개발진흥지구는 세분이 됩니다. 5가지로 주거,
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뭐 복합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 이렇게 세분이 되는데 그 중에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이나 변경에 관해서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그 다음에 네 번째, 기존의 용도, 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등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는 지역. 그러니까 용도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을 그냥 지구 단위 계획으로 바꿔달라고 요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 네 가지 사항을. 네 가지 사항. 그러니까 요거를 입안권자는 입안할 수 있는 게 요건데 요것 중에서 딱 네 가지만 주민이 입안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입안 제한은 자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갑이라는 사람이 우리 집 앞에 뭐 도로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를. 그래서 이 도로의 설치에 대해서 즉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대해서 입안을 제한하고 싶은 거죠. 근데 갑은 우리 집 앞에 도로가 생겼으면 좋겠는데 이 동네 사람 전체가 이 도로 생기는 걸 반대를 합니다. 이 제한을 받아줘야 됩니까? 무시해야 됩니까? 그렇죠. 이 사람 혼자 도로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제한을 할 때는 일정 수 이상의 동의를 받고 제한을 합니다. 동의를 받고. 그래서 기반시설 요거는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5분의 4. 면적 5분의 4. 그 다음에 나머지 세 가지. 요거는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제한을 합니다. 동의를 받아서. 자, 숫자는 이미 시험에 나왔습니다. 이미. 이게 뭐 2년? 3년 전에 생긴 건데 시험 지문이 5가지.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은 4가지밖에 없죠. 그러면 저걸 가지고 5개의 지문을 만드는 거죠. 1번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해서는 2번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해서는 일단 1번, 2번 읽고 3, 4, 5번은 정답이 아닙니다. 똑같은 게 2개 나왔으면 둘 중에 하나 틀리게 만들었겠지. 3, 4, 5번 찍은 사람들은 정말 내 시험을 왜 치러 왔는지 모르겠는데 1번 뭐 5분의 4 2번 3분의 2 이렇게 해가지고 2번 정답. 이게 문제였습니다. 이게 일단 이게 나왔죠. 이게 동의 요건이 예전에는 없었는데 2년 전인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게 바로 나왔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숫자도 뭐 중요하긴 한데 앞에 이제 면적이라는 거 꼭 기억. 어떻게 바꾸냐면 요걸 소유자 5분의 4 소유자 3분의 2 뭐 이렇게 바꿀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일정 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입안 제한을 합니다. 자, 입안권자가 입안 제한을 받았죠. 그러면은 이 제한에 대해서 답변을 줘야 됩니다. 그 기간이 요게 45일입니다. 45일. 아주 특이한 숫자가 나왔죠. 요런 숫자들 시험에 나옵니다. 45일. 주민이 이 4가지 사항에 대해서 입안 제한을 하면은 입안권자는 이 45일 안에 주민에게 결과 통보를 해줍니다. 45일. 뭐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30일을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일단 여기까지 45일. 제한이라는 제목으로 공법 세계는 3번 나올 겁니다. 그때마다 이 답변 주는 기간이 다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비교를 해드릴 겁니다. 그런 것들 비슷비슷한 것들은 내가 묶어서 한번 비교를 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 주민이 입안 제한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사람 때문에 비용이 막 발생하는 거죠. 그럴 때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부담시킬 수 있다. 시킬 수 없다 한 번 나왔고 시켜야 한다 한 번 나왔고 시킬 수 있답니다. 시킬 수 있다. 부담시킬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주민이 입안 제한한 사항을 입안에 반영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이라는 걸 거칩니다. 자,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던 거 도시계획위원회는 심의를 거쳤어. 심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라고 했는데 주민의 입안 제한에서 여기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칩니다. 자문 이렇게. 이게 주민의 입안 제한입니다. 매해 시험에 나옵니다. 매해 52페이지. 주민은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 관리계획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계획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사에는 밑줄 도시군 관리계획 도서와 계획 설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자, 아까 입안권자가 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요거 작성하라고 했죠. 도시군 관리계획 도서와 계획 설명서. 근데 주민이 입안 제한할 때도 이 도시군 관리계획 도서와 계획 설명서를 첨부를 해야 됩니다. 이거 만들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그러니까 함부로 제한하지 마 이겁니다. 지금 그렇겠죠. 맨날 쓸데없이 와가지고 도로 만들어도 하면 안 되니까 진짜 생각하고 동의 받아가지고 제한하라는 거죠. 그래서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은 총 4가지. 그 밑에 박스에 있는 거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 그 기에 동그라미 기.
그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 단위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그 지의 동그라미. 그다음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라고 되어 있는데 기읍. 개발 진행 지구 중 공업 기능 또는 유통 물류 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 정비하기 위한 개발 진행 지구. 이게 바로 저 끝에 있는 가로 안에 산업 유통 개발 진행 지구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보시면 가끔 산업 유통 개발 진행 지구의 지정이나 변경에 관해서 제한할 수 있다라고도 나오는데 산업 유통이라고 안 써놓고 개발 진행 지구 중 공업 기능 또는 유통 물류 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 정비하기 위한 개발 진행 지구.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 가로 안에 산 동그란 산. 산업유통의 산. 그다음에 니은 보시면은 용도지구 중 거기 용에다 동그라미 용. 용도지구 중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 이게 바로 행위 제한입니다. 행위 제한. 행위 제한, 건축 제한인데 용도지구 중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행위 제한 등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 그래서 제한할 수 있는 건 딱 네 가지. 용, 산, 기, 지. 요 네 가지를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제한할 수 있는 거는 네 가지. 그다음에 제한할 때는 나 혼자 필요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일정 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 옆에 페이지. 가로 2번에 도시군 관리 계획의 입안을 제한하려는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동의 대상 면적에서 국공유지는 제외한다. 뭐 이런 것들은 따로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국공유지를 포함하는 거는 개발법에만 나올 겁니다. 아마.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요거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은 동의 요건이 면적 동그라미 하시고 5분의 4 밑줄. 소유자 아니고 면적입니다. 동그라미 2번. 나머지죠? 나머지는 면적 3분의 2. 면적 동그라미 하시고 3분의 2. 이렇게. 그다음에 관리계획 입안을 제한받은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에블바디 입안권자죠? 제한일로부터 45일 동그라미. 관리계획 입안 여부를 반영 여부를 제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냥 밑줄 1회에 한해서 30일 연장할 수 있다. 원칙은 45일 안에 답변 줘야 되는데 부득이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만 30일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도시계획위원회한테 심의를 거칩니까? 자문을 거칩니까? 자문에만 동그라미. 국장이 입안할 때는 중앙, 지방이 할 때는 지방. 그 다음에 제출 서류 활용. 아까 주민이 입안 제한할 때 도시군 관리계획 도서와 계획 설명서들을 함께 제출하라고 했죠. 그거를 입안할 때 쓸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가로 5번에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주민으로부터 받은 제안을 관리계획 입안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제안서에 첨부된 도시군 관리계획 도서와 계획 설명서를 입안에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 자, 비용. 주민이 입안 제안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사람한테 이 사람 때문에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어떻게 합니까? 부담시킬 수 있다. 그래서 두 번째 줄 절반 뒤쪽에 필요한 밑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쭉 밑줄. 시킬 수 없다 아니고 시켜야 한다 아니고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비용 부담. 그 다음에 이제 관리계획의 입안 절차가 나오죠. 칠판 그대로 놔두시고 조금 쉬었다가 들어가겠습니다.